자, MLCC 후발주.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코칩이고, 이 종목은 우리가 몇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장에서 지금 1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MLCC 관련 기업이고, 삼성전기와 32년 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기업이 바로 코칩이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대규모 투자를 하죠. AI 서버 확대를 하는데 그 규모가 5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확대를 했을 때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칩이 끼가 상당히 많죠. 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한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판단하면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끼가 있다라는 것은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끼가 많다라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코칩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에 MLCC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단기에 초급등을 했고, 이때 우리들도 제법 재미있게 수익을 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최근에 돌리는 자리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분봉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승신호는 아직은 조금은 약해요. 약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후발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선은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건데, 우선은 이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눌러줄 때 이 자리는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다려 보는 것이고, 만약 이 자리를 안 오고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변화, 이 속에서 일부는 매수를 해두고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할 것인지, 그냥 남은 물량만, 확보된 물량만 보유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봉을 보고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상승 신호가 나온 상태거든요. 물론 이 앞에 저항들이 존재를 하지만 지금 현재 체결 강도가 100m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체결 강도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95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내려갈 때는 뭐 90m도 빠졌겠지만, 자, 이러한 체결 강도 매매할 때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요. 특히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체결 강도 필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 가능성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얘가 상한가 갈 것 같았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에는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상을 들어가면 우리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윗골을 달고 마감을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현재 480만 주 정도인데, 이 기업의 유동 가능 주식수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유동 가능 주식수가 248만 주예요. 그러면 지금 유동 가능 주식수 1배 이상을 넘겼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상한가를 말아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상을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고점을 그냥 이렇게 탁 찍으면 답이 나와요. 오늘 고점 찍고 앞에 딱 가보면 5월 28일 날 430만 주 거래됐죠. 그 전날에 390만 주 거래됐죠. 그리고 5월 29일 날 660만 주 거래되었어요. 자, 5월 29일 날에는 저점 근처에서 저항이 걸리죠. 자, 그리고 5월 28일과 5월 27일에는 고점 근처에서 저항이 걸려요. 그럼 이 세 개의 날의 복합 저항이 지금 오늘 고점에서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 상한가가 29,500원이에요.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의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에 가급적이면 5월 29일 거래량이 667만 8천 주, 이거와 비슷하든지 무조건 저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매물 소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상한가 안착 확률은 높아져요. 그런데 이 거래량을 오늘 하루에 회전을 못 시키면 윗꼬리를 달고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 앞에서 여기에서 마우스야 어디 갔노? 여기에서 충분하게 매물 소화가 되었다라면, 특히나 요 날이 되겠죠. 요때가 충분하게 매물 소화를 한 자리라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5월 29일보다는 좀 부족해도 상한가 안착을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상을 꽂기보다는 상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요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상한가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면서 상한가를 안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충분하게 매물 소화가 안 되었다라면 상한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풀리고 또 들어갔다가 풀리고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상 근처에서 윗골 달고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타이밍을 딱 보고 뭐 내일 정도나 이렇게 해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든지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말 얘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윗골이 달고 마감해도 시간 외에서 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이 종목을 주가를 주관하는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마감될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의 거래량만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최대한 매물 소화를 시키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기가 가면 MLCC는 다 따라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건데, 만약 오늘 이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오늘 분석해드린 두 개의 종목이 그나마 바닥에서 덜 올랐어요. 덜 올랐고 재무 상태도 괜찮고 또 신용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티면, 기다리면 최소한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코칩은 우리가 몇 차례 매매를 해서 제법 괜찮은 수익을 냈던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매집이 진행이 되었고 매물 테스트를 하고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20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되었다가, 다시 여기 정확하게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서 데드크로스 되었다가 거래량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되고 21선과 동행하다가 5일선과 21선이 일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시그널들이 일단 상방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점에서 세력이 뭐 갑자기 변심을 해서 투매를 해서 끌어내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얘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저항 구간이 오늘 고점에서 상한가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부터 이 위쪽 자리는 매우 강력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든 윗골 달고 마감하든 일단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5월 29일 날 거래량 이상을 터뜨리면서
상방으로 잡아야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지금 상승하기보다는 눌러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 접근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조정을 깊이 안 주고 상승하려고 하면은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 3분 봉상 180선이에요. 3분 봉상에서 요 180선을 안 깬 상태로 조정을 하고 나서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이 가격을 깨면 오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분 봉상에서 180이평선을 이탈을 시켜서 일단 간약한 개인들은 다 털고 그리고 나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여기에요. 25,440원 그 근처.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요 우리 구미에 있는 아바텍이에요. 저 구미 사는 거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저 구미 사는지 다 알고요. 그리고 요 본사는 대구에 있어요. 자, 아바텍도 보시면은 이제 막 수급이 여기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돌파 시도를 해요. 아바텍의 오늘 거래량은 최근에 거래량을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 거래량을 잡아먹으면 상승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상 상승 탄력상 보면 미세하게 코칩이 한 1%, 2% 정도 조금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재무 상태를 또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시총은 1900억대고 유동 가능 주식수가 830만 주, 총 발행 주식수는 1300만 주예요. 여기서 특이점이 LG 디스플레이가 3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산점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재무 상태를 보시면 700억에서 800억대로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예상 매출액과 예상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확실히 좋죠. 한 60% 이상 급등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채율. 부채가 거의 없어요. 유보율은 1700%대인데 부채율은 한 자릿수. 한 자릿수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원래 부채율이 1.24%예요. 이거 그냥 다 갚아 치아보면 끝이잖아요.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정리해버리면은 부채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바텍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용, 전장용, 전장입니다. 발음이 조금 셌는데, MLCC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양광 인버터 업체의 MLCC 공급을 확대한 그러한 이력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기가 잘 나가니까, 삼성전기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주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평선들은 정별이 되었고, 바닥권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수급 상황은 보이질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5월 20일 이후에 이제 MLCC 관련된 이슈들이 급부상하면서, 특히 이때 이제 삼성전기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보다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재시동을 걸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때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뭐 강력한 수급보다는 차익 실현의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에
요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요때에는 기간이 조금 들어왔어요. 뭐, 우와! 할 정도로 수급은 아니고, 그냥, MLCS 가니까, 좀 담아볼까 하는 그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10만 주가 조금은 안 돼요. 그리고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포가 될 가능성보다는, 개인 세력들이 주포가 될 가능성 충분히 열을 수 있겠고요.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대로 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기준은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아바타에게 기준이 되는 자리는 이 자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더 늘어났죠. 근데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세력 이탈로 하락을 하는 게 과거에는 보통 해석이었고, 실제로도 과거에는 이러한 패턴 나오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되는 양봉 몸통 안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어요. 5월 26일 고점은 세력이 개입한 자리예요.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 저 자리는 반드시 돌파를 해요. 그게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위로는 19,490원, 아래로는 13,100원 사이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집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매물 소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종가상으로는 기준이 되는 양봉을 이탈을 안 시키고 있죠. 이게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위로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은 이 앞전에 최대 거래량이 283만 7천 주인데 오늘 222만 5천 주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매물 소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역시도 여기까지는 기준이 이 양봉이 되었지만 이날까지는 기준이 이 양봉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오늘 종가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실시간으로는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 안에서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면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즉 눌림목 급소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주봉, 월봉을 놓고 봤을 때, 특히나 주봉을 놓고 보게 되면 이 7,400원 기준해서 엄청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 조금 올라온 것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지만 100%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장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삼성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이 비교를 해보세요. 대장은 10배 이상을 올랐고 이제 막 후발주로 부각된 아바텍은 바닥 대비해서 200%도 아직 못 갔고, 앞서 설명드렸던 코칩 역시도 뭐 이런 바닥 대비해서 얘도 제대로 뭐 200% 이상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코칩에서 아까 설명 잠깐 빠뜨렸는데 세력이 개입한 고점이 이 자리잖아요. 삼성전기가 계속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MLCC가 이제 코스피에서 주도주로 부각된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깔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코칩은 이 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런데 단순히 고점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력주의 특징,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세력이 개입한 고점을 기준으로 그 고점을 대량거래 동반해서 돌파해서 안착하고 날아가면 이 고점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고점 곱하기 2. 그럼 지금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이 36,500원 곱하기 2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와, 제자이 또 구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매매했던 종목을 보여드리잖아요. 여기가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곱하기 2는 간다. 이걸 아무리 설명드려도 안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잖아요. 자, 보세요. 요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가 2185원이에요. 이렇게 넘어와서 2725원, 여기가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예요. 고점 자리가 더 높아졌죠. 자, 우리가 매수해서 들어간 자리가 요때쯤이잖아요. 네. 자, 2725원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했죠? 자, 곱하기 2 해보세요. 곱하기 2 훨씬 넘어갔죠. 이거 같이 매매했잖아요. 누구랑? 여러분들이랑. 380% 수익 냈잖아요. 자, 아주 IB 투자. 지금은 아주 골로 가고 있죠. 지금은 아주 골로 가고 있어요. 자,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가 4,240원이에요. 곱하기 2 하세요. 자, 이제 갑니다. 안전벨트 매십시오. 자,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2 훨씬 넘어가죠. 이것도 직접 매매했잖아요. VIP 분들하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원래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삼표 시멘트도 한번 볼게요. 자, 삼표 시멘트 세력이 개입한 고점 자리가 급등하기 전에는 여기에요. 그리고 수급이 집중된 자리도 수급이 집중된 자리는 여기고요. 자, 안전벨트 매세요. 네. 보세요. 세력이 개입한 자리를 세력이 뚫고 올라가니까 곱하기 2는 충분히 가잖아요. 이거를 알고 세력주를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내가 목표가를 대략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물론 저렇게까지 못 가고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작정하고 올리면 세력이 개입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는 가요. 자, 그러면 다시 아바텍 코칩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세력이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그럼 코칩은 36,500원까지 개입을 했어요. 아까 전제를 깔았죠. 삼성전기가 계속 가고 앞으로 코스피 주도를 MLCC 테마가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넘었을 때 곱하기 2는 간다. 전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아바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개입한 고점이 19,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MLCC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19,490원을 넘어가면 저 가격 곱하기 2, 최소한 2만원까지는 다시 최소한 4만원 근처까지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보면 뭔가 길이 보이는데 부정을 하고 보면은 이게 아무리 상승을 해도 손이 안 가겠죠. 그래서 이 세력주는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 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한 주로 매매하면 분할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주? 뭐 여력이 되면 한 100주? 요 정도의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세력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급소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상승을 하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경험치를 쌓다 보면,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죠. 비중을 조금씩 늘려서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왜 잘못됐는지, 맞는 부분은 또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는 비중을 5%, 10%,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20%, 뭐 30%씩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10주에서 100주 정도. 뭐 투자 금액이 정말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잃어도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비중을 투입을 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연습을 하는데 굳이 비싼 게 돈 주고 갈 필요 있어요? 자, 내가 엄청난 갑부예요. 뭐 돈을 전혀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차 운전 연습하라고 람보르기니 뽑아줘서 이걸로 연습해, 이렇게 하실 부모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운전 연습 그냥 굴러만 가는, 브레이크 잘 잡히고 굴러만 가는 차로 충분하게 연습하고 여기서 쳐받고 저기서 뭐 기스나고 하더라도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폐차하면 되는 정말 부담 없는 그러한 중고차 사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때 뭐 람보르기니를 뽑아주든지 뭐 스페이스 X 날아가는 우주 비행선을 사서 우주로 날려보내든지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확실하게 이 매매 방법을 내 걸로 만들기 전까지는 가장 부담 없는 비중으로 매매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확률이 90% 이상 맞으면 그때 비중을 높여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정말 매매할 게 없어요.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아예 안 가요. 곧 빛이 보일 것 같았던 유리기판 테마주도 SKC 오늘 악재 뉴스 나왔죠. 그 나오면서 유리기판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로봇주가 젠슨황 오면서 로봇주 빛이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또 반도체 쪽에 밀려서 빛을 못 보고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기타 다른 뭐 SK 뭐 텔레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젠슨황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말 그대로 그냥 반짝하고 말아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려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다시 상승을 하려면 그 상승의 재료들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재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빼면은 가는 종목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묻어서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 일부만 움직이지 그 외에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결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비중을 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